누군가 내게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1초의 망설임 없이 결혼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남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찝찝하다. 마음 저 깊은 곳에 우두커니 숨은 무언가가 계속 날 찌른다. 대체 이놈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가슴을 스치는 문장이 있다. 수정아, 결혼은 희로애락이 짙어지는 일이야.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녁 밥상을 치울 때,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볼 때도 내 정수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한마디. 신혼 선배인 친구 H가 건넨 편지 속 한 구절이다. 기쁜데 슬프고 부하같이 밀면서도 더없이 사랑스러운 게 신혼이다. 결혼 앞에서는 행복도 슬픔도 분노도 즐거움도 모두 곱절이 된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마인드빌딩에서 출간한 김수정 작가의 데이트가 피곤해 결혼했더니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에선 퇴근 후 각자의 시간을 꾸릴 수 있는 여유, 함께 생활의 리듬을 맞춰가는 기쁨, 집 앞에서 아쉽게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행복, 식당이 아닌 집에서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먹고 오손도손 할 수 있는 충만한 기분, 데이트풀이라는 자체 명칭을 부여하면서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마음들을 고스란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만치 않은 결혼에 입문한 작가의 일상생활 속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택배 박스와 가출의 밤. 나는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이 많은 면에서 닮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있고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스타일이 다르며 경제활동과 비용이 수반된다. 옆자리 팀원보다 내가 야근을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면 슬슬 불만이 생기고, 손발이 맞아가기 시작하면 일의 효율이 한없이 높아지고 애사심도 커진다. 남편과 내가 꾸린 우리 집이라는 조직은 꽤 잘 굴러가는 듯 보였다. 자연스럽게 각자 자신 있는 분야를 맡았고 여기에 큰 불만이 없는 듯 했다. 적어도 택배 박스가 쏟아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이 좁디 좁은 집에 이렇게나 많은 살림살이가 필요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가전가구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지친 내게 결혼 선배가 큰 살림은 애교야. 자잘한 살림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는 거야. 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선배 말은 사실이었다. 평생 겪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택배 지옥문이 아주 활짝 열렸다. 숟가락, 젓가락, 수건, 냄비, 도마, 칼, 국자, 전자레인지. 휴. 2명 살림에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매일 사도 매일 필요한 게 쏟아졌다. 이 모든 것은 택배 박스와 함께 우리 집을 점령했다.
기자는 비교적 출퇴근해서 자유로운 직업이다. 게다가 오후 7시 퇴근하는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빨랐던 나는 아무래도 집안일 직격탄을 더 온몸으로 맞았다. 그게 마음이 편하기도 했다.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함께 집안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퇴근이 빠른 내가 1분이라도 먼저 일을 끝내고 1분이라도 함께 쉴 수 있는 편이 더 좋았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야근에 돌입했다. 매일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는 택배 박스를 뜯고 그 안에 든 살림살이를 씻고 말리고 제 위치에 정리했다. 그러고는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정시에 퇴근해도 집에 오면 오후 8시인 남편. 신혼 초엔 야근도 잦았다.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하는 동안 나는 집에서 야근했다. 남편은 냄비 받침, 국자, 도마는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라면 끓여 먹어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세세한 삶의 필요성과 공백의 불편함을 크게 못 느꼈다. 퇴근하고 매일 택배 야근에 시달리다 피로가 누적돼 난생처음 수해까지 맞은 어느 날이었다. 남편 역시 야근의 피로가 쌓여 심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었다. 베란다에 쌓여있는 택배 박스를 보며 남편이 한마디 했다. 이거 좀 뜯어서 정리해 놓으면 안 돼? 이거 좀 뜯어서 정리하면 안 되냐고? 그 박스가 뜯겨 그 자리에 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는 하는 소린가? 필요한 물건을 추리고 가장 적절한 가격, 후기가 좋은 상품을 찾아 주문하고 물건을 뜯고 정리하기까지의 수고는 모르는 건가? 수액을 맞고 가까스로 회복된 기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왜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박스 정리쯤은 자기가 해줘도 되잖아? 기분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건 자기인데.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마무리까지 하면 좋잖아. 영양가 없는 말들이 도돌이표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연애 시절엔 미우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되었는데 부부는 돌아갈 곳이 없다. 우리는 감정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한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다. 너만 쉬냐? 나도 쉬었다. 잔뜩 화난 부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안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숨이 막혀 미칠 것 같았다. 거실로 나갔다. 이불을 깔고 눕자마자 안방에서 남편의 강펀치가 날아왔다. 밖에서 자든가 말든가. 아니,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원래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었나? 택배 정리하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결혼 선배의 말이 생각났다. 신혼 초 남편이 너무 미워 이혼하고 싶었다고. 아이씨, 결혼 망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매일 울었다고. 또 다른 유부녀 친구의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신혼집 하면 남편이랑 싸웠던 생각밖에 안 나. 원래 다 이런 건가? 다들 SNS에는 행복하다고만 하면서 뒤로는 이런 고충을 겪고 있었단 말이야?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에이씨, 나도 결혼 망한 거면 어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어쩌지? 일시상환해야 하나?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너무 무서웠다. 무서움에 벌벌 떨던 나는 집을 나왔다. 남편이 너무 낯설고 이 낯선 남자와 한 집에 있기에 너무 두려웠다. 남편이 어딜 나가냐며 손목을 잡아당겼고 나는 그게 너무 아파 더욱더 거세게 서러움이 복받쳤다. 질풍노도의 시기에도 안 했던 가출을 나이 30 넘어 결혼하고 할 줄이야. 친정집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연애 시절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 남편과 손을 잡고 빙빙 돌던 친정집 골목길을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맞다. 전세대출 내 명의로 받았지? 반려견들이 늦은 밤 찾아온 나를 속도 모른 채 반기고 잠에서 깬 엄마는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침대에 한 귀퉁이를 내줬다. 그렇게 친정집에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는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화해했는지,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출근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제 적어도 집안일로는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는다는 거다. 남편은 내가 더 신경 쓰는 집안일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고 나도 남편이 더 공들여 힘써주는 분야에 주목하려 애쓴다. 살다 보니 자연스레 둥글게 맞춰진 것 같다. 모르겠다. 훗날 육아라는 높은 산을 오를 때면 또 어떤 마음이 들지. 그때는 또 그때의 방법으로 손발을 맞춰보기로 한다. 상대가 마음 상하기 전 경무의 노고를 먼저 알아채주고 피곤함의 말이 엇나가더라도 조금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결혼이라는 둘만의 조직을 꾸려나간다. 저도 귀한 손님이고 싶거든요. 결혼은 내가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 식구가 되는 인생 최초의 경험이다. 제 아무리 집에서 똑똑하고 착한 자식이라 한들 결혼하는 순간 남의 집 귀한 자식의 배우자일 뿐이다. 나는 결혼이 힘든 건 모두 이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부부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야 지지고 볶으면 어떻게든 수가 생긴다. 하지만 여기에 가족이 끼어들면 골치 아파진다. 명절날 부부들이 싸우는 것도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내가 우리 집 귀한 딸이 아닌, 기자님이 아닌 며느리가 되는 일. 결혼 생활 중 가장 어렵고 여전히 낯선 게 바로 이 지점이다.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비슷한 고민, 비슷한 마음들이다. 다행히도 나는 좋으신 시부모님을 만났다. 시부모님은 혹여라도 내가 부담을 느낄까 깊고 조용히 마음 써주신다. 게다가 남편이 장손님에도 난 제사상 걱정이 없으니 복받았지. 아버님께서 제사가 다 무슨 소용이냐며 살아있는 동안 서로 자주 보는 게 의미 있다며 제사 보이콧을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9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둔 나를 남편이 백수라 놀리자 수종이가 오래 고생하고 그만뒀으니 곁에서 더욱 신경 써주고 마음 써줘야 한다. 부부라도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시다. 시아버님께서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부부 사이에 돈 벌어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해서 안 된다 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셨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유부남 선배는
네가 전생에 나를 구했구나 라며 손뼉 쳤다. 감사한 일이다. 고로 나는 시월드 걱정 없는 지구상 최고로 행복한 며느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첫 명절을 맞이하고 이 들뜬 꿈이 산산조각 났다. 첫 명절이었다. 식을 치르기 전부터 함께 살았으니 정확히는 첫 명절은 아니었다. 여하튼 추석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성묘에 다녀온 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차였다. 집을 나서려는 내게 아빠가 명절인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집에 없네 라며 웃었다. 아빠는 외로운 마음을 애써 미소로 감췄다. 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고 나서야 겨우 친정집을 나설 수 있었다. 결혼하고 눈물이 많아졌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가 어르신들이 조촐하게 모여 계셨다. 저녁을 먹고 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내 목소리는 허공 속에 흩날리며 사라졌다. 시동생의 여자친구, 부모님 근황은 물어보셔도 우리 부모님 근황은 물어보시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속이 너무 상했다.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명절인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집에 없네 라는 아빠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 화가 났다. 내가 왜 엄마 아빠랑 밥도 못 먹고 명절날 이런 미묘한 냉기를 느껴야 하나? 돌아가신 친정집 어르신들도 사무치게 그리웠다. 친척들과 북적북적 음식 한 상 차려놓고 웃고 떠들던 시절이 그리웠다. 눈치 없던 남편조차 분위기가 이상한 걸 감지했는지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시가 어르신 중 한 분이 우리가 살림을 합치고 인사드리러 오지 않아 서운해하셨다고 말이다. 남편아,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면 어떡하니? 우리 실수였다. 결혼 준비와 회사 일로 바쁘더라도 인사를 드렸어야 했다. 친정 어르신들께는 인사 못 드려도 신혼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사시는 시가 어르신들께는 인사드리는 게 맞았다. 시부모님이 아무리 허례허식을 따지지 않는 분들이라 하셔도 모든 어르신이 같은 생각이신 건 아닐 테니까. 이 일을 겪기 전까지 나는 10월대에는 시부모님만 포함된 줄 알았다. 무지몽매했지. 10월대에는 시부모님을 포함 시가 일가친척 8촌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리고 그 10월대 안에서도 나름의 정치와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도. 결혼하고 늘 물음표로 남는 것은 왜 10월대라는 말은 있는데 처월대라는 말은 없냐는 거다. 왜 사이만 어렵고 귀한 손님인가? 며느리도 대접받는 귀한 존재일 수는 없는 걸까? 고씨 집안에 안경 낀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가 눈이 왜 나쁠까?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머님은 꽤 자주 꺼내신다. 남편은 그때마다 껄껄 웃으며 듣지만 난 어머니께서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이유를 안다. 상처가 된 말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두고두고 상처받고 서운한 게 며느리의 마음이라고 하셨다. 당신도 며느리이니 그 마음을 잘 안다고 하셨다.
현실에 주저앉아 미소만 짓는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다. 지혜롭게 며느리의 역할을 하면서도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 내고 싶다. 그러지 않으면 며느리는 서운함을 느끼는 존재로만 남을 테니까.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만 있긴 싫으니까. 냉랭한 공기에 눈치만 보고 있기 싫으니까. 애초에 상처 주는 말을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될 일이니까. 며느리도 사위처럼 백년손님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는 훗날 딸을 낳고 그 아이가 결혼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에 맞춤화된 며느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예쁨 좀 덜 받더라도 제 목소리를 당당히 냈으면 한다. 내게 며느리가 생긴다 해도 마찬가지다. 며느리를 백년손님, 천년손님처럼 귀하고 정답게 대하고 싶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